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수능 특강 제2강 열대기후 지역 문제 해설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를 미리 풀어봤더니 예상 외로 문제가 좀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열대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건조기후까지 기후에 관해서 이제 공통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열대 기후에서도 당연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후에 비해서 일단 어려운 내용들이, 어렵다기보다는 공통된 꼭 필요한 내용들이 열대 기후에 좀 몰아서 나오더라. 자, 그런데 이제 수업 시간에 앞에 내용 설명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열대 기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시간 배분을 하다 보니까 미처 다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차근차근 다시 더해 갈 테니까 문제 해설이라기보다는 미처 수업 시간에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추가로 듣는다고 생각하고 이번 문제 해설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페이지 23페이지 1번 문제. 자, 그림은 두 시기에 대기 대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네요. 자, 우리가 그림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미 우리가 앞에서 자세히 공부를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길게 설명하진 않을게요. 북극, 남극, 가운데는 적도, 그리고 여기는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적도 저압대, 그 다음에 여기 그림은 없지만 하강기류, 아열대 고압대, 고위도 저압대. 그쵸? 그런데 이제 이 적도 저압대, 아열대 고압대, 고위도 저압대가 시기에 따라서 살짝 남반구로 내려가기도 하고요. 살짝 북반구로 올라오기도 한다. 계절 변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적도 저압대가 남반구로 살짝 내려간 가는 1월 달이에요. 1월 달은 남반구가 여름이죠. 그 다음에 나는 당연히 7월 달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그랬으니까 가는 1월, 나는 7월,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이 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적도 부근에서는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이 수렴할 것이다. 북동무역풍과 적도가 이렇게 있으면 적도 근처에서는 남동무역풍이 만날 것이다. 자, 그래서 상승기류가 형성이 되고 적도 저압대가 형성이 되고요. 두 바람이 만나기 때문에 적도 근처에서는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다. 적도 무풍대가 만들어진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될 수 없고요. 그 다음 남반구에서 한대 전선의 위도는 7월보다 1월에 높게 나타날 것이다. 한대 전선에 대해서 잘 모르면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다시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 앞에 있는 내용 설명을 보면 되죠. 자, 한대 전선은 성질이 서로 다른 공기가 만나서 전선이 형성이 되는 건데 남반구 전선 표시를 봤더니 여기밖에 없죠. 그런데 1월 달에는 얘가 적도에서 더 먼 곳에 있고요. 7월 달에는 상대적으로 적도에 가까운 쪽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7월보다 1월에 상대적으로 위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고위도에 있을 것이다. 그냥 그림을 그대로 보면 되는 거죠.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이 될 수 없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남북 회기선 부근은 연중 상승 기류가 탁월하게 나타날 것이다. 남북 회기선, 얘는 위도가 23.5도. 필기가 잘 안 되네요. 23.5도 근처인데 거기는 여기 아열대 고압대에 해당하죠. 아열대 지역이고요. 연중 고기압이 형성이 되니까 고기압대란 말을 붙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기압은 하강기류. 여기 상승이란 부분이 지금 잘못됐네요. 자,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니까 4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 중위도의 타궐풍은 서풍 계열, 저위도의 타궐풍은 동풍 계열일 것이다. 자, 여러분들 타궐풍이란 말이 처음 나왔죠.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타궐풍은 자, 용어를 사실 같이 쓰는데 항상풍의 다른 말이에요. 항상풍,
항상풍은 언제나 항상 불려고 하는 바람이다. 적도는 1년 내내 기온이 높고 그 다음에 극지방은 1년 내내 기온이 낮아서 에너지가 순환하면서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이 불려고 한다 그랬죠. 분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바람들이 항상풍이고요. 자, 탁월풍은 한쪽 방향에서 1년 내내 탁월하게 분다. 1년 내내 탁월하게 분다. 항상풍의 다른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중위도의 탁월풍은 항상풍은 편서풍이니까 서풍 계열. 저위도는 무역풍인데 북동 무역풍, 남동 무역풍, 동풍 계열이죠.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이 될 수 없겠네요.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 자, 가다 지역의 기후 그래프를 AC에서 고른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어떤 기준 지점이 있으면 대칭을 이루는 지점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열대 기후는 이렇게 봤더니 적도, 무조건 적도는 그리라 그랬었죠. 잘못 그렸네. 살짝 아래로 그려야 되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그리고 봤더니 다가 다시 그릴게요. 이런 자, 다시 그리면 자, 적도를 정확하게 해서 싱가포르 살짝 남쪽을 지나가고 이렇게 그려야 돼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봤더니 여기 나가 거의 적도에 있죠. 거의 적도에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보기를 쓱 봤더니 기온이 전부 다 18도씨를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얘는 적도에 있고 해발 고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열대 우림 기후구나. 적도니까 아프리카의 동쪽만 빼놓고는 적도는 다 열대 우림 기후예요. 그러면 열대 우림 기후는 건기가 없는 거니까 건기가 없는 그래서 비가 지금 막대 그래프를 봤더니 월 강수량 60mm가 다 넘죠. 막대 그래프가 월 강수량이고 이쪽이 지금 강수량을 나타낸 거니까 오른쪽을 봤더니 60mm를 지금 다 넘잖아요. 뭐 좀 그려올 것도 없죠. 그래서 비가 다 지역이 되겠네요. 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가고 나는 북반구, 남반구 기온만 같고 문제를 풀어도 돼요. 자, 먼저 가는 북반구니까 아주 작은 차이지만 1월 달보다 7월 달 기온이 높아요. 아주 작은 차이지만. 그 다음에 반대로 나는 가보다는 적도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나는 7월보다 1월 기온이 높겠죠. 그래서 A를 봤더니 7월보다 1월 기온이 더 높네요. 그래서 A가 나 지점이 돼요. 자, 참고로 나는 사바나 기후인데 우리 남반구에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가로하고 대문자 S를 적도록 할게요. 남반구 사바나 기후. 남반구는 겨울철 윈터 드라이인데 남반구에서 겨울은 7월이죠. 7월 달에 건조하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가는 나랑 반대되는 지점이에요. 아주 작은 차이지만 1월보다 7월이 기온이 살짝 높고요. 그 다음에 얘도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데 겨울철이 건기. 자, C는 북반구니까 가는 북반구니까 1월 달이 건기예요. 1월 무렵이. 맞는 설명이죠. 그렇게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C 그래프를 잠깐만 볼게요. 좀 확대해 볼까요? 자, 이 그래프 말고 좀 더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래프가 아마 뒤에 나올 것도 같은데 나왔으니까 좀 설명을 할게요. 아니 선생님, 적도에서 조금 떨어지면 1월 달하고 7월 달하고 이제 기온이 다르고 그걸 보고서 남반구냐 북반구냐 판단하면 된다 그랬는데 아니 이 그래프를 봤더니 1월 달하고 지금 7월 달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난감하죠?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일단 적도 근처는 적도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은 열대 기후라서 저희도 지역이라서 일단 연교차가 크진 않아요. 1월하고 7월하고 크진 않아요. 자, 그런데 사바나 기후, 열대 계절풍 기후 공통점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을 때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기온은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 비가 내리면 자꾸 땅이 식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는 우기에는 기온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1월 달하고 7월 달하고 기온 차이가 거의 안 나기도 해요.
건기 때는 비가 안 내리니까 그냥 기온이 그대로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우기 때는 원래 여름철인데 비가 많이 내리니까 기온이 원래 올라가야 되는 것보다는 조금 덜 올라가는 거죠. 하지만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1월, 2월, 3월은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기온을 봤더니 1월, 2월, 3월 점점 올라가죠. 1월부터 7월 쪽으로 가다가 기온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약간 떨어지는 건 우기가 시작되면서 지표면이 식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1월과 7월만 보고 약간 헷갈린다. 그러면 1, 2, 3 기온이 점점 올라가는지 아니면 점점 낮아지는지를 보면 남반구인지 북반구인지 알 수 있어요. 1월보다 2월이 높고 2월보다 3월이 높고 얘는 북반구가 되겠죠. 됐죠? 자, 이런 그래프가 분명히 나와요. 뒤에 가서 그런 그래프가 나오거든. 반갑게 맞이하면서 정답을 가볍게 찾으시면 돼요. 아이고. 자, 3번 문제. 다음 자료에 기역, 니은에 들어갈 기후 요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B, C 지점이 있네요. A하고 B는 다 대륙의 서쪽인데 위도가 다르고요. 적도 근처, 얘는 상대적으로 중위도. 그 다음에 C하고 B는 위도가 같은데 하나는 대륙의 서쪽, C는 대륙의 동쪽, 그런 차이가 있죠. 자, 지도에서 A는 B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다. A가 더 높죠? 당연히 거의 적도에 있으니까.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기후 요인은 위도죠. 위도. 기역은 위도예요. 그리고 B는 C보다 연평균 기온이 낮고 연 강수량도 적은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기후 요인은 B하고 C. 위도는 같은데 왜 서로 다른 기후가 나타날까? 얘는 해류죠. 여러 번 강조했던 거잖아요. 자, 중위도 지역에서 대륙의 서쪽은 이렇게 돌아오는 한류의 영향을 받고, 특히 B 지역은 해안가를 따라서 사막이 만들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남이부 사막. 그 다음에 C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요. B랑 비교하려고 지금 제시한 것 뿐이에요. 자, C 쪽은 이렇게 올라오는 난류의 영향을 받아서, 제가 내려간다고 표현하면 안 돼요. 적도에서 고위도로 지금 올라오는 거잖아요. 남반구니까. 자, 그래서 C는 난류의 영향을 받아서 위도가 비슷한데도 B보다 평균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더 많다. 니은이 해류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는 뭐 할만하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 다음 자료를 토대로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큰 지역을 지도의 기역, 미음에서 고른 것은? 연교차가 제일 큰 곳을 기역, 미음에서 고른 곳은? 자, 조건을 보지 않고도 기온의 연교차는 위도가 높아지면 대체로 커진다. 적도 근처가 제일 작다. 그 다음에 위도가 같을 경우에는, 비슷할 경우에는 해안가보다 내륙 지역이 연교차가 더 크다. 그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 설명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비열이란 말은 그냥 무시해도 된다 그랬었어요. 여기는 너무 지구과학 용어예요. 다만 해양 물보다 대륙이 온도가 더 빨리 변한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연교차가 제일 큰 곳을 찾아보려면 뭐 기역이나 리을 같은 건 거의 적도에 가까우니까 연교차가 작을 거고요. 그 다음에 미음은 얼핏 보면 꽤 고위도 같지만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쓰는 지도는 적도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여기 남아메리카 남단 밑으로는 바다고 그 다음에 남극 대륙밖에 없어요.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잘라낸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 제일 고위도는 여기 니은이네요. 그 다음에 내륙 지역은, 그리고 내륙도 내륙이지만 대륙의 한가운데 지역은 여기 니은이죠. 니은이 연교차가 제일 크고요. 참고로 니은이 전 세계에서 연교차가 제일 큰 지역 근처예요. 제일 큰 지역 근처라서 나중에 뭐 기출문제를 보거나 아니면 다른 학습지를 볼 때 연교차가 제일 큰 지역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여기는 연교차가 60도 정도나 돼요. 60도. 60도면은요, 제일 더운 달은 평균 기온이 20도 정도.
고위도 지역이지만 여름에 낮이 되게 길어지잖아요. 막 낮이 20시간이에요. 새벽 2시에 해가 떠가지고 밤 10시에 해가 져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해가 비치니까, 그리고 이제 태양의 고도도 조금은 높아져서 겨울철에 쌓였던 눈도 다 녹고 태양 에너지가 그대로 지표면에 흡수돼서 식물도 왕성하게 자라고 농사도 충분히 지을 수가 있어요. 기온이 충분히 올라가니까. 자, 그런데 이제 겨울이 되면 밤이 엄청 길어지고 그 다음에 또 눈이 막 쌓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낮이 되게 짧은데 그 짧은 낮에도 겨울철에는요, 햇빛을 눈이나 얼음이 대부분 반사해 버려요. 그러니까 기온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요. 자, 그래서 60도쯤 된다는 얘기는 여름철에 제일 더울 때는 대략 20도 정도, 그 다음에 제일 추울 때는 영하 40도 정도예요. 평균 기온이. 자, 그러면 밤에는 막 영하 50도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50도 막 60도까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여기가 전 세계에서 연교차가 제일 큰 지역이고요. 자, 도시 이름은 이르쿠츠크, 뭐 러시아어니까 뭐 정확한 뜻은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요. 뭐 도시 이름을 외우라는 문제 그런 건 안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자, 5번 문제. 가나 기후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적도가 있으면 무조건 적도를 그려라. 여기에 있는 빅토리아호 약간 북쪽을 지나간다. 그려봐야 돼요. 익숙해질 때까지. 눈 감고 그릴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아프리카는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이 대칭이에요. 완전히 대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쯤 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지도를 보고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가 위도가 대략 30도쯤 돼요. 어쨌든 얘는 대칭이라서 시험에서도 굉장히 물어보기 좋아요. 계절이 반대니까 기후 특성은 똑같고요. 똑같이 분포하니까.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는 적도 근처. 그쵸? 적도에 딱 걸쳐 있으니까 열대 우림이네요. 연중 기온이 높고 건기가 없는. 그 다음에 나는 얘 주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적도긴 하지만 적도 수렴대가 수륙 분포 때문에 대륙과 해양이 불규칙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동쪽에서는 폭넓게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바나 기후가 나타난다. 적도라 하더라도 여기도 체크를 잘 해두셔야 돼요. 케냐, 탄자니아, 사바나 동물의 왕국. 자, 어쨌든 그래서 나는 열대 우림 기후 주변에 분포하는 사바나 기후고요. 겨울 건기. 북반구는 1월달이 건기고요. 남반구는 7월달이 건기. 됐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밑에 있는 설명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정답부터 찾아볼까요? 자, 얘는 5번이 정답이라서 그래요. 5번. 가나 모두 적도 근처에 있으니까 저희도 지역이니까 기온의 연교차가 기온의 일교차보다 크다. 설명이 틀렸죠? 저희도 지역은 적도 근처는 연교차가 워낙 작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나머지 것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는 열대 우림은 상록 화렵수가, 화렵수는 광활하다, 활 넓다는 뜻이고요. 엽은 잎사귀 엽자죠. 잎사귀가 넓은 나무를 활엽수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얘가 상록이래요. 항상 녹색이다. 잎사귀가 원래 녹색 아닌가요? 자, 이제 얘의 뜻은 낙엽이 지지 않고 1년 내내 잎사귀가 달려있다, 그런 뜻이에요. 정글, 열대우림기후, 낙엽이 지지 않죠. 낙엽이 진다는 건 식물이 이렇게 견디기 힘든 그 시기에 잎사귀를 떨구고 최대한 에너지를 적게 쓰고 버티는 거거든요. 온대기후지역 우리나라 겨울철이 너무 힘드니까, 기온은 낮고 건조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낙엽이 지는 거거든요. 그런 나무들이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열대기후지역에 있는 열대우림은 낙엽이 지지 않는다. 그래서 상록 화렵수는 열대림의 다른 말이에요. 열대림. 그럼 여러분들 온대기후지역에 있는 나무는 뭐라고 부를까? 온대기후지역, 단풍나무, 뭐 플라타너스 나무, 그런 나무들은 낙엽 화렵수라고 불러요. 화렵수는 화렵수인데 이렇게 겨울이 되면
또는 건기가 되면 낙엽이 진다 그래가지고 낙엽 화렵수 넘어갈게요. 자, 아무튼 그래서 열대우림 기후는 상록 화렵수가 층층이 빽빽하게 밀림 숲을 이루고 있다. 맞는 설명이니까 정답이 될 수 없죠. 그 다음 나는 고위도로 가면서 대체로 식생 밀도가 낮아진다. 자, 나는 사바나 기후인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 건조 기후를 배우진 않았어요.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자, 아프리카를 봤더니 여기는 열대우림 강수량이 되게 많죠. 자, 사바나는 열대우림보다 강수량이 적죠. 그런데 같은 사바나라 그래서 강수량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열대우림과 가까운 쪽은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많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사하라 사막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하라 사막으로 가면 점점 강수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바나 기후는 적도에서 멀어지면 고위도로 가면 대체로 식생 밀도가 식물이 점점 드물어진다. 됐죠? 자, 그래서 사바나 기후가 끝나고 나면 이제 곧바로 사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막은 정말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건조하지만 나무는 자랄 수 없지만 풀은 자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비가 내리면 풀은 금방 자라니까 그런 곳을 스텝이라고 불러요. 스텝. 그래서 사바나 기후 더 고위도 지역에는 스텝 BS라 그러거든요. 지금은 몰라도 돼요. 안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스텝보다 더 강수량이 적어지면 우리가 사막이라 그러는데 얘는 BW라고 적어요. 필기하지 마세요. 뒤에 건조기후 나오거든요. 그때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면 저거 들어본 적 있어. 반가워하라고 그냥 적어준 것 뿐이에요. 빨리 넘어갈게요. 자, 가는 나보다 열대우림은 사바나보다 적도 수렴대 적도 저기압대의 영향을 받는 기간이 길다. 맞는 설명이죠. 1년 내내. 얘는 여름철에만.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사바나는 나무는 잘 자랄 수가 없고 풀이 잘 자란다 그랬죠. 우리가 풀은 사바나 기후에서 우기 때는 기온은 높고 비도 많이 내리죠. 그때 풀 같은 건 금방 쑥쑥 자라요. 엄청 크게 자라요. 동물의 왕국 보면은 풀이 대체로 길잖아요. 그렇죠? 사바나 기후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몽골에 있는 초원하고 달라요. 사바나 기후 지역에 있는 초원은 풀의 길이가 길다. 그에 비해서 열대우림은 정글이잖아요. 풀만 있는 게 아니라 나무들이 되게 빽빽하게 있죠. 그래서 그런 곳은 목축업을 하기에 불리하잖아요. 가축은 풀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농업 생산액 대비 목축업 생산액의 비율은 사바나 기후 지역이 열대우림 기후 지역보다 높다. 얘도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이 될 수 없겠네요. 답은 5번. 자, 6번으로 넘어갈게요. 말이 길어. 자, 6번 문제. 다음 자료를 토대로 옳게 추론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걸 토대로 자, 중위도의 타골풍은 편서풍이다. 편서풍이 지금 부는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육지는 바다보다 비열이 작기 때문에 앞에는 무시하고요. 여름에는 빨리 그리고 많이 데워지고 겨울에는 빨리 그리고 많이 식는다. 땅이 물보다 온도 변화가 크다. 그런 뜻이네요. 자, 일단 얘는 남반구냐 북반구냐 그건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북반구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중위도 지역, 위도는 쓰지 않겠지만 30도에서 대략 60도 사이. 그리고 여기에 커다란 대륙 아시아가 있어요. 유럽과 아시아, 유라시아. 자, 이 상태에서 편서풍은 서쪽에서 지금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이다. 불어오는 바람인데, 자, 대륙의 서쪽을 일단 1번이라 그러고요. 대륙의 동쪽, 우리나라가 있는 쪽을 2번이라 그럴게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를. 자, 중위도에서 대륙 서안 1번 지역은 대륙 동안 2번 지역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 1번은 해양성 기후, 2번은 대륙성 기후. 그 이유는 앞에서 자세히 설명했죠. 얘는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 유라시아 대륙 내부에는 여기는 그럼 3번이라 그럴게요. 유라시아 대륙 내부에서는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더 강력한 고기압이 발달한다. 고기압.
기온이 높은 곳에서 발달한다. 기온이 낮은 곳에서 발달한다. 고기압은요. 앞에서 여러분들 많이 실수한다고 굉장히 강조를 했었잖아요. 고기압은 시베리아 고기압 생각하면 돼요. 겨울철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시베리아 대륙 엄청 춥죠. 차가울수록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한다. 북극, 남극 전부 다 고압되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3번은 더 추워지니까 고기압이 강력하게 발달한다.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발달한다. 오우, 맞는 설명이네요. 좀 어려운 내용이죠. 약간 지구과학을 알아야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국지리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베리아 고기압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름은 들어봤잖아요. 겨울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시베리아 추운 것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죠. 자, 중위도에서 대륙 동안 지역은 2번 지역은 대륙 서한 지역에 비해서 바다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1번은 바다에서 편서풍이 1년 내내 불어오고요. 2번은 대륙에서 편서풍이 불어오긴 하나 대륙은 마찰이 심해서 바람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2번 지역은 편서풍의 영향을 기본적으로 받지만 계절풍이 나타난다. 그래서 얘는 설명이 잘못됐네요. 그 다음 중국 화중지방 몰라도 돼요. 지금은 나중에 아시아 지역이 나올 거예요. 그때 정리하시면 돼요. 물론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중국에서 해안에서 발달한 오염물질은 중국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했어요. 자, 그게 우리나라로 날아와요? 아니면 중국 내부로 몽골 쪽으로 이렇게 날아가요? 주로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먼지가 우리나라로 날아오죠. 왜? 편서풍 때문에 바람을 타고서. 자, 그래서 얘도 잘못된 설명이죠. 서부 내륙 지역이 아니라 진장 우리나라로 많이 날아오죠. 참 중국 옆에 있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도 있지만 특히 대기 오염, 황사를 비롯해서 오염물질 정말 많이 넘어와요. 아무튼 되게 우리나라 위치가 좋은 듯 하면서 안 좋은 듯 하면서 잘 모르겠어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7번 문제. 자, 우리 7번 문제 체크를 좀 할게요. 여기서도 처음 나오는 개념이 있거든요. 물론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그래프는 어느 지역의 강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 지역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어느 지역인데 일 강수량의 시간대별 비율, 일 강수량. 하루 동안 비가 주로 언제 내리느냐. 자, 얘는 비율이고 이쪽은 시간을 나타낸 거고, 그리고 이 그래프는 앞에 있죠. 그리고 얘 문제에서도 가끔 나오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얘가 비가 제일 많이 내리는 시간대는 오후 2시부터 뭐 4시, 5시까지 오후 시간대. 지표면이 가장 뜨끈뜨끈하게 데펴졌을 때 강수 현상이 주로 일어난다. 자, 그래서 얘는 뭐 포인트를 굳이 쓰자면 강한 일사, 햇빛이 비치는 걸 일사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열대 기후 지역. 자, 그 다음에 얘는 에너지가 이제 순환되는 과정에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서 비가 내린다. 대류성 강수라고 불러요. 열대 우림이나 또는 사바나나 열대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물론 이제 우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주로 비가 내린다. 스콜이죠, 스콜. 자, 그 다음에 누적 강수량. 이것 때문에 이 문제 좀 강조 표시를 하라 그랬었어요. 누적 강수량. 용어는 쉽죠? 누적. 뭔가 쌓여간다는 뜻이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기후 그래프는 1월부터 12월이 이렇게 있으면 1월 달에 내린 비나 눈 표시하고요. 뭐 2월 달에 내린 거 또는 뭐 3월 달에 내린 거, 뭐 12월 달에 내린 거 이런 식으로 각 달에 내린 것만 표시를 했잖아요. 근데 누적은 1월부터 12월로 가면서 그때까지 내린 강수량을 모두 더해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누적은 뭔가 쌓여간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자, 1월 달은 그냥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내린 비나 눈이 이만큼이란 얘기예요. 뭐 100mm가 조금 더 내렸네요. 자, 그 다음에 2월 달에도 또 비나 눈이 내렸을 텐데 이제 얼마만큼 내렸냐면요. 얘는 1월 달 걸 그대로 표시를 하고요. 2월 달에 내린 걸 더한 거예요. 2월 달에 내린 건 이만큼이에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까지가 이제 1월과 2월 달에 내린 거고요. 요만큼이 3월 달에 내린 거고, 이런 식으로 각 달에 내린 걸 계속 더해 가는 걸 누적 그래프라 그래요. 누적 강수량.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마지막 12월 달의 그래프가 연 강수량이에요. 연 강수량. 됐죠? 누적 강수량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누적 강수량은 이렇게 기울기가 거의 일직선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얘는 1월 달이나 2월 달이나 3월 달이나 4월 달이나 5월 달이나 강수량이 거의 같다는 뜻이죠. 일정하게 늘어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강수량이 연중 고르다. 연중 고르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프에 따라서는 얘가 일직선이 아니라 S자나 아니면 역 S자를 그리기도 해요. 자, 이제 여기서는 그냥 임으로 북반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북반구라고. 북반구면 1월이 겨울이고 이제 7월이 여름이잖아요. 이렇게 강수량이 증가하기도 해요. 겨울철에는 비가 거의 없다가 6월, 7월부터 막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11월, 12월이 되면 거의 또 비가 내리지 않는. 다시 그릴게요. 그리다 보니까 조금 잘못됐네.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더 과장해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자, 1, 2, 3월에는 비가 거의 안 내리니까 거의 바닥에 붙어 있다가 갑자기 비가 미친 듯이 내리다가 그 다음에 11월, 12월 달이 되면 역시 또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다. 기울기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시기에는 비가 거의 안 내린다는 뜻이고요. 7월 달, 8월 달, 9월 달에는 비가 미친 듯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됐죠? 그래서 얘는 북반구인데 아까 북반구라 그랬잖아요. 7월 무렵에 강수량이 많은 거고 여름철에 강수량이 많은 거고 겨울철에는 강수량이 적은 걸 나타내는 거예요. 만약에 강수량이 이렇게 누적 강수량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그리고 이 그래프랑 함께 나왔으면 얘는 북반구에 있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지역이겠구나. 사바나 또는 열대 계절풍 기후 지역이겠구나.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반대로 역 S자를 그리기도 해요. 자, 얘는 남반구냐 북반구냐 그런 거 없이 자, 1월, 2월, 3월에는 강수량이 미친 듯이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뭐 5월, 6월, 7월에는 거의 없다가 다시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한다. 1월, 2월, 3월 달에 이런 식으로 지금 급격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때는 거의 월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거고요. 그럼 얘는 1월, 2월 달 이 무렵이 우긴 거고요. 7월 달, 8월 달 이 무렵이 건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적 강수량은 기울기를 보면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시기인지 구분할 수 있다. 자,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1년 내내 강수량이 쭉 증가를 하고요. 연 강수량은 2,500mm가 거의 다 되죠. 자, 서울의 연 강수량이 1,450, 서울보다도 훨씬 많아요. 이 정도면 엄청 많은 거거든요. 건조 기후와 그 다음에 나무가 자라는 수분 기후의 그 경계가 연 강수량 500mm였잖아요. 그래서 얘는 강수량도 되게 많다. 열대 우림 기후가 되겠네요. 그렇죠? 많은 걸 지금 설명을 했어요. 자, 답을 찾아볼게요. 자, 연중 편서풍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X. 무역풍 또는 적도 수렴대 또는 적도 저기압대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가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 기온의 연교차가 기온의 일교차보다 클 것이다? 아니죠. 일교차가 훨씬 크다. 연교차는 0에 가깝다. 개방적인 구조의 고상 가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열대 우림기후 맞죠? 그 다음 기린, 얼룩말 등 야생 동물의 서식에 유리할 것이다. 얘는 사바나 기후 지역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 키가 작고 가지가 많은 관목이 드문드문 자랄 것이다. 이런 용어를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나오더라고요. 나왔으니까 설명을 할게요. 자, 나무는 크게 관목하고 일상에서 쓰는 말은 아니에요. 교목하고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교목은 커다란 줄기에서부터 이제 가지가 뻗어 나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단풍나무, 플라타너스 나무 그런 나무가 교목이에요. 흔한 나무들. 교목, 그에 비해서 관목은 뭐냐면요. 줄기하고 가지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그냥 땅에서부터 가진지 줄기인지 모를 것들이 막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관목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관목은 대체로 키가 작고요. 그러겠죠.
자, 대표적인 관목을 이렇게 꼽으라 그런다면 이미 이제 꽃이 져버렸네요. 우리 개나리 있죠. 개나리, 우리가 꽃을 분명히 본 기억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나리 나무를 한번 봐보세요. 얘는 우리 줄기와 가지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아요. 당연히 키도 작은 편이고.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키가 작고 가지가 많은 관목, 그리고 드문드문 자란다. 나무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나무가 있긴 있지만 열대기후인데 나무가 작고 나무가 되게 드문드문 있다. 역시 얘도 사바나 기후에 대한 설명이죠. 됐죠? 넘어갈게요. 8번 문제. 자, 다음은 어느 기후 지역에 대해 두 학생이 스무고개를 하고 있는 장면이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목 기후에 해당합니까? 건조 기후하고 한대 기후는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열대 기후나 열대고요. 또는 온대 기후나 또는 냉대 기후가 수목 기후에 해당해요. 뭐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건조하고 그다음에 너무 이렇게 기온이 낮은 곳은 나무가 자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건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열대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인데 하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최한월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입니까? 자, 우리가 숫자 외우라 그랬었죠. 물론 얘가 뭐 16도냐 뭐 15도냐 그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18이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입니까? 예래요. 아무리 기온이 낮아도, 춥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아무리 1년 중에 기온이 낮아도 월 평균 기온이 18도씨를 넘는다. 더운 지역이죠. 열대 기후구나. 그러면 온대하고 냉대는 아니게 될 거고요. 그 다음 통풍에 유리한 고상 가옥이 전통 가옥에 해당합니까? 아니래요. 아니래요? 자, 그래서 열대 기후는 열대 우림과 열대 사바나, 그러니까 사바나 기후로 구분이 돼요. 자, 이제 여기에서는 보통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다는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사바나에는 그냥 몬순을 포함해서 말을 하기도 해요. 그 이유는 앞에서 자세히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고상 가옥이 아니니까 얘는 정답이 아니죠. 그 다음 최소 5월의 강수량이, 비가 제일 적게 내릴 때 강수량이 60mm 미만입니까? 물었더니 예래요. 열대 기후는 건조한 달과 수변한 달의 기준이 월 강수량 60mm였잖아요. 그쵸?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용 강의를 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이 문제를 보면, 그쵸? 이거 기억하고 있겠죠? 그리고 열대 기후는 월 강수량 60mm가 기준이고 온대 기후는 30mm가 기준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얘는 건기가 있다는 뜻이니까 열대 우림은 아니고 사바나 또는 열대 계절풍 기후가 될 거예요. 근데 얘라 그랬네요. 찾아볼게요. 열대 우림이 주요 식생입니까? X. 주로 저희도 지역에 분포합니까? O. 미안 죄송해요. 자, 얘도 옳지 않은 것 고르라 그랬네요. 옳지 않은 것. 이런. 자,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니까 AW나 또는 AM에 해당하지 않는 게 정답이겠네요. 그럼 답이 1번이 되겠네요. 1번. 주로 저희도 지역에 분포합니까? 옳은 설명이니까 X, 열대기후니까. 건기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아서 건기, 강수량이 적은 달이 나타납니까? 맞는 설명이죠. 사바나 기후. 얘는 X. 열대 기후 지역 중에서 분포 면적이 가장 넓습니까? 사바나가 제일 넓다 그랬죠. 열대 우림 기후는 굉장히 좁다 그랬잖아요. 자, 이제 이 문제에서는 이게 열대 계절풍 기후가 아니라 사바나 기후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맞는 설명이고요. 야생 동물의 서식에 유리하여 사파리 관광이 발달하였습니까? 옳은 설명이죠. 사바나 기후는 나무는 별로 없고 우기 때 풀이 엄청 잘 자라니까 그 풀 때문에 초식동물이 살고, 초식동물이 많으니까 육식동물도 살고, 그 다음에 그 육식동물이나 초식동물을 사람이 창 들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사람도 살 수 있는 거죠. 사바나 기후의 특징. 자, 여기까지 하면 수능 기본 문제는 다 끝났나요? 넘겨볼까? 다 끝났나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다행히 없었네요. 자,
자, 그런데 우리 수능 실전 문제는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한테 어렵다기보다는 아까도 말했지만 열대기후 내용 설명만으로는 완벽하게 풀 수 없는 내용들이 꽤 많이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선생님이 해설을 해주긴 할 테지만 뭐 완벽하게 해설을 하기보다는 뒤에 나오는 건조기후, 온대기후, 뭐 냉대기후, 한대기후에서 자세히 설명할 부분을 미리 간단하게 예습한다는 생각으로 필요한 것만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자, 1번 문제. 다음 글에 밑줄 친 기역 디귿에 해당하는 탁월풍, 항상풍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우리 탁월풍은 극동풍, 무역풍, 편서풍 중에 하나다. 자, 지구 규모에서 이루어지는 대기 대순환은 세계 여러 지역의 기후 지역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기 대순환은 적도 지방의 더운 공기가 상승하고 극지방의 찬 공기가 하강하는 대류에 의해서 시작된다. 적도는 제일 덥고 극지방은 제일 춥고, 적도 부근에서 상승하여 고위도로 이동하던 공기는 위도 30도 부근, 좀 다른 표현으로 회기선 근처에서 하강하여 이 공기 중 일부는 적도로 향하고, 그 기역은 우리가 무역풍이 되겠네요. 아열대 고압대에서 적도 저기압대로 부는 바람, 무역풍. 그 다음에 아열대 고압대에서 일부는 고위도로 이동한다. 아열대 고압대에서 고위도 60도 근처로 이렇게 이동하는 바람은 편서풍. 그 다음 위도 60도 부근에서 상승한다. 극 부근의 공기는 하강하여 저위도 쪽으로 이동하다가 위도 60도 부근에서 상승하는데 그중 일부는 다시 극지방으로 돌아간다. 앞에서 여러 번 했었죠. 얘가 극동풍이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밑에 있는 설명은 어렵지 않아요. 자, 니은 편서풍의 영향으로 유라시아 대륙 서안에는, 유럽 쪽에는 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 5. 기역의 영향을 받은 지역은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다. 저위도 지역이고 기온이 높죠. 그 다음 디귿 극동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고위도 지역이고 기온이 낮죠. 대류성 강수. 에너지가 많아서, 에너지가 많이 빨리 이동해서 공기가 대류를 잘해서, 그래서 내리는 게 대류성 강수죠. 저위도 지역.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여름철에 대류성 강수가 잘 내린다. 맞죠? 무역풍, 저위도 지역. 그 다음 니은과 디귿이 만나는 곳에서는, 편서풍과 극동풍이 만나는 곳에서는 한대 전선이 형성된다. 얘도 맞는 설명이네요. 우리 한대 전선만 지금 여러 번 나왔죠. 잘 모르겠으면 반드시 앞에 찾아봐야 돼요. 그 다음 기역은 고위도, 저위도, 니은은 중위도, 디귿은 고위도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답은 기역, 니은, 디귿 3번이 되겠네요. 3번. 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지도는 세계의 연 강수량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내용을 고르라 그랬네요. 자, 얘는 뭐 연 강수량을 전체적으로 나타낸 거라서 뭐 이게 하나하나 짚기에는 뭐 너무 이렇게 양이 많죠. 곧바로 선택지를 볼게요. 자, 남아메리카 대륙의 파타고니아 사막은 앞에서 한번 설명했었어요.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뻗어 있는데 편서풍이 부는 중위도 지역에서는, 편서풍은 1년 내내 불려, 그러니까 이쪽은 비가 많이 내리고요. 색깔이 좀 어둡죠. 자, 그 반대편은 여기는 강수량이 적어서 사막이 만들어져 있다. 여기에 있는 사막이 파타고니아 사막이에요. 파타고니아 사막. 자, 그래서 비그늘에 해당되어 연 강수량이 적다. 맞는 설명인데, 이런 무역풍이라 그랬죠. 무역풍은 저위도 지역, 여기는 중위도 지역. 무역풍이 아니라 편서풍 때문에 사막이 만들어진 거예요. 설명이 틀렸으니까 얘가 정답이겠네요. 그쵸? 자, 이제 나머지 건 이제 설명이 다 맞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번호를 먹여줄게요. 여기가 지금 1번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 2번.
동남아시아의 적도 부근에 위치한 섬들은 뭐 여기를 말하는 거겠네요. 연중 대륙성 강수가 자주 내려 연 강수량이 많다. 연 강수량 많고요. 자, 여기는 지금 적도 근처니까 열대 우림 기후 맞는 설명이죠. 그다음 남아메리카 대륙의 아타카마 사막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랑은 지금 달라요.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는 지금 3번을 말하는 거고요. 연중 한류의 영향으로 대기가 안정되어 연 강수량이 적다. 맞는 설명.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섬은 무역풍의 영향으로 동안 지역이 서한 지역보다 연 강수량이 많다. 연 강수량이 많다. 자, 여기는 무역풍이 분다 그랬는데, 자, 무역풍은 주로 동쪽에서 불어오는 거죠. 북동 무역풍, 이쪽은 남동 무역풍. 동쪽에서 주로 불어오다 보니까, 자, 이렇게 섬이 있으면 바람이 불어오는, 만약에 이제 섬이니까 완전 평평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올 때 불어오는 쪽은 공기가 상승하면서 비가 내리고요. 그 반대편은 상대적으로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면서 강수량이 적잖아요. 자, 무역풍은 동쪽에서 주로 바람이 부니까 마다가스카르 섬의 동쪽이 강수량이 더 많다. 맞는 설명이네요.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 북회기선 근처에서 여름 계절풍의 영향이 작은 지역은 대체로 아열대 고압대 영향으로 연 강수량이 적다. 북회기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계절풍이 부는 지역은 남부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계절풍의 영향이 적은 곳은 여기를 말하는 거죠. 사하라 사막,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 연 강수량이 적어서 사막이 넓게 발달해 있다. 답은 1번이네요. 1번. 자, 3번. 다음 자료의 기역 리을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기역 리을은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아프리카 남쪽인데 대륙의 서쪽, 대륙의 동쪽 한류의 영향으로 사막이 만들어져 있는 곳. 그 다음에 적을게요. 사막 포인트고요. 이렇게 바다에서는 차가운 바닷물 한류가 흐른다.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지금 난류가 흐르는데 그냥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디귿하고 리을은 자, 위치를 잘 봤더니 여기 나라가 조그맣게 있죠. 여기가 에콰도르. 에콰도르는 적도가 지나가죠. 자, 적도가 지나가는데 디귿은 지금 이렇게 해안선에 닿아 있잖아요. 항구 도시란 뜻이에요. 바닷가 지역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해발 고도가 낮아서 적도인데 해발 고도가 낮다. 열대 우림 기후, 열대 기후가 나타나겠죠. 근데 리을은 지금 바닷가에서 좀 떨어져 있죠. 자, 안데스 산맥은 정말 이렇게 태평양 쪽에 거의 붙어 있거든요. 자, 물론 바다 바로 옆에는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리을은 해발 고도가 높은 고산 지역이에요. 적도 근처에서 고산 지역이니까 열대 고산 기후가 나타나겠네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기온 그래프를 보면 더 지역에 대해서 각 지역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디귿 리을을 보면 기역 니은보다 연교차가 작아요. 적도 근처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디귿하고 리을하고 비교했더니 디귿은 연중 18도가 넘어가니까 열대기후. 근데 리을은 연중 15도 근처니까 열대 고산기후, 상춘기후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위도는 비슷하지만 기역하고 니은하고 비교했더니 기역이 기온이 더 낮죠. 한류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서 했던 거니까 얘도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기역에서는 연 강수량이 많은 수변 기후가 나타난다. 기역은 사막이라 그랬죠. 자, 니은의 연안에는 연중 난류가 흐른다. 자, 기역하고 반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가 중요한데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니은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그 다음 기역은 디귿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기역하고 디귿하고 봤더니 여기 보면 되겠죠. 제일 따뜻할 때와 제일 추울 때의 그 차이가 연교차니까, 자, 기역은 디귿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적도 근처는 연교차가 무척 작다. 니은은 리을보다, 니은은 바닷가예요. 그 다음에 리을은 기온이 디귿에 비해서 지금 10도 이상 낮잖아요.
10도니까 지금 한 1500m 정도 더 높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리을은 고산 기후. 그 다음에 니은은 여기 바닷가 지역. 그래서 얘는 X가 되겠네요. X가 되겠네요.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4번 문제 볼게요. 아이고, 너무 많이 넘겼다. 4번 문제도 일단 좀 복잡해 보이네요. 하지만 복잡하다고 겁먹지 마시고요. 정답을 찾는 포인트는 사실 거의 정해져 있어요. 자, 다음은 사이버 지리학습 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답글 기억 리을 중 옳은 내용만을 옳은 걸 고르면 되는 거네요.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옳은 걸 고른다. 자, 지도는 두 시기의 적도 수렴대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적도 수렴대 또는 열 적도 또는 적도 저기압대. 같은 표현이라 그랬죠. 거의 같은. 자, A, 이 지역의 기후 특징에 대해 답글을 달아보세요. 가, 나는 1월, 7월 중 하나임. 자, 가는 척 봐도 이제 7월이고요. 적도 수렴대가 북반구로 올라와 있으니까 대체로. 자, 나는 딱 봐도 1월이죠. 1월이죠. 자, A를 봤더니 거의 적도네요. 그래서 얘는 AF 기후, 열대 우림 기후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D도 싱가포르거든요. 거의 적도네요. 열대 우림이에요. 두 개는 열대 우림이고요. 그 다음에 B하고 C는 얘가 지금 북반구, 남반구인데 서로 성격이 비슷하죠. 얘는 7월 무렵에 적도 수렴대 근처에 있고요. 일치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일정한 범위에 걸쳐서 어느 정도 범위에 걸쳐서 적도 저기압대가 만들어지고 비가 내리는 거니까. 자, 여기 C는 북반구 여름철 7월 무렵이 우기, 1월이 건기. 얘는 반대로 1월 무렵이 우기, 7월 무렵이 건기.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열대 기후예요. 그 다음에 E는 B보다 1월 달에 적도 수렴대랑 더 가까이에 있죠. 성격은 똑같아요. 자, E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데 남반구에 있는 사바나 기후. 사바나 기후. 뭐 이 정도만 해도 뭐 문제를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A에서 E는 모두 기온의 일교차가 기온의 연교차보다 큽니다. 저유도 지역, 적도 근처는 전부 다 연교차가 작다. 맞는 설명이네요. 기억은 일단 맞는 설명. 가시기에 7월에 B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는다. 자, 7월에는 지금 여기에 지금 이렇게 적도 수렴대가 있고 여기를 향해서 아열대 고압대에서 출발한 북쪽의 무역풍과 남쪽의 무역풍이 모여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B는 남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요. 당연히 아열대 고압대에서 시작된 거고요. 자, 그래서 B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아서 건기다. 7월 달은 남반구에서는 겨울이고 얘는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는데 남반구에 있고요. 그래서 겨울철에 건기다. 맞는 설명이네요. 맞는 설명이네요. 그 다음 나 시기에 나는 1월이에요. A는 E보다 낮의 길이가 깁니다. 자, 1월에는 북극점에서 남극점으로 갈수록 이렇게 갈수록 낮이 길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A는 낮의 길이가 이때 12시간이고요. 1월 달에. 그 다음에 E는 적도보다 조금 남쪽에 있죠. 얘는 12시간 얼마가 되겠네요. 뭐 13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1월 달에는 낮의 길이가 E가 더 기네요. A보다. 설명이 잘못되어 있네요. A가 더 길다 그랬으니까. 자, 디귿은 오답이고요. 그 다음에 가나 시기의 강수량 차이는 C가 D보다 큽니다. 자, C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열대 기후고요. D는 싱가포르 열대 우림 기후 딱 적도에 있으니까 얘는 1월과 7월 강수량 차이가 거의 없고요. 얘는 극단적으로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얘 옳은 설명이네요. 기억, 니은, 리을 답은 4번. 자,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다 보면 여러분들이 단번에 이렇게 정답이 안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하지만 절대 겁먹거나 그러면 안 돼요. 세계지리의 최대 장점은 말장난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과학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정답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과목하고 달리 내가 공부를 착실하게 했다. 그러면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와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나중에 선생님 저 세계지리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거짓말이에요. 공부 안 한 거예요. 반대로 선생님 저는 약간 타고난 지능이 남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열심히만 하면 세계지리는 무조건 점수가 나와요. 열심히만 하면 진지해요. 넘어갈게요. 자, 5번 문제. 5번 문제. 자, 5번 문제.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는 1월과 7월 중 하나임. 가 나는. 자, 봅시다. 가는 적도가 이렇게 있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비가 내리는 곳을 봤더니 상대적으로 남반구가 더 넓게 비가 내리고 있죠. 적도 수렴대가 약간 남쪽으로 내려갔잖아요. 태양도 여기에 있네요. 태양이 여기를 지금 수직으로 비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1월 달이 되겠네요. 1월. 그 다음 나는 당연히 그 반대니까 얘는 지금 7월 달이 될 거고요. 7월 달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지도에서 적도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 아마존강 하구가 딱 적도에 있죠. 그래서 B는 딱 적도에 있으니까 누가 봐도 열대우림. 그 다음에 C는 살짝 남반구에 있으니까 물론 저희도 지역이에요. 사바나 기후 지역인데 남반구에 있으니까 S로 좀 표시를 하고요. A는 여기도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기후인데 혹시 모르겠어요. 여기가 열대 계절풍일 수도 있거든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다. 선생님은 사바나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얘는 북반구에 있으니까 N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하고 역시 답을 찾아보시면 돼요. 옳지 않은 거 고르라 그랬죠. 맨날 헷갈려. B는 연중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는다. B. 그쵸? 우리가 만약에 고산 기후라 그런다면 여기쯤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아니죠. 어쨌든 그래서 얘는 A, F니까 맞는 설명이니까 정답이 아니겠네요. 그 다음에 B는 C보다 수목 밀도가 높다. B는 C보다 밀림. 여기서는 이 밀림을 열대우림을 셀바스라고 한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C는 사바나. 수목 밀도는 B가 더 높다.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은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C는 A보다 1월 강수량이 많다. C하고 A하고 비교했더니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기후인데 여름철이 우기, 겨울철이 건기. 자, 그래서 가시기는 지금 1월이에요. 아니요, 1월을 물어본 거예요. 미안해요. 지금 보기를 잠깐 착각했네요. 자, C하고 A하고 지금 비교를 할 건데 C하고 A를 비교할 건데 1월이라 그랬으니까 1월은 남반구가 여름이고 북반구는 겨울이죠. 그래서 1월에는 C가 우기, A는 건기. 설명 맞죠? 정답이 될 수 없겠네요. 그 다음 가시기에 A에서는 대류성 강수가 자주 내린다. 가는 1월이고요. 1월에 A는 겨울철이고 그 다음에 이건 건기를 뜻한다 그랬죠. 그래서 가시기에 A에서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아서 건기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 4번이 틀린 설명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C는 나시기보다 7월보다 1월에 강수량이 많다. 앞에서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얘는 옳은 설명이고 정답이 될 수 없다. 답은 4번.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자, 6번은 몹쓸 문제예요. 몹쓸 문제. 우리가 열대 기후밖에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에서 건조, 온대, 냉대 다 물어보고 있죠. 어떻게 하라고? 학생들은 지금 열대 기후를 공부하고 뭐 EBS 강의를 들었을 수도 있죠. 선생님 강의를 들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열대 기후밖에 안 했는데 나머지 걸 다 물어봐요. 그리고 대륙별로 어떤 기후 지역의 면적 이렇게 비율도 제시하고 있고요. 자, 물론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어디서 나오냐면 뒤에 건조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까지 다 공부한 다음에
이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이걸 지금 이렇게 앞에다 집어넣어 놓으면, 열대 기후지역에다 집어넣어 놓으면 도저히 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는 그냥 깔끔하게 나중에 본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자, 참고로 선생님이 기출문제집을 만드는 거 알고 있죠? 쓰는 거 알고 있죠? 꼼꼼하게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분석하고 해설을 쓰기도 하지만 문제 배치에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자, 선생님은 이런 문제, 비슷한 문제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어디다 배치했을까? 뒷부분에 기후 마지막에 이런 문제를 넣어놨어요. 그래야죠. 열대기후만 공부하고 이 문제는 도저히 풀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그래도 그냥 알아두면 좋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만 좀 체크를 할게요. 자, 수목기후입니까? 아니래요.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은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이제 춥거나.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대기후, 추운 동네가 나왔으니까, 자, 리을은 강수량이 적어서, 자, 건조기후는 연 강수량이 500mm보다 적다 그랬었죠. 이건 그래도 앞에서 한번 설명을 했었잖아요. 어쨌든 건조기후는 리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최하늘 평균 기온이 3도씨 이상입니까? 어쨌든 가장 기온이 낮아도 영하 3도보다 높대. 그 다음에 최하늘 평균 기온이 얘가 18도보다 높대요. 그럼 A랜다. 여기 기억이 열대 기후가 되겠네요. 그건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온대랑 냉대를 비교해야 되는데 두 개가 남았으니까, 자, 최하늘 평균 기온이 3도보다 높다. 우리나라로 치면 1월 달이 영하 3도보다 높다. 영하 3도보다 낮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얘 쪽이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거고요. 아니오 쪽이 기온이 낮은 거죠. 그래서 여기 디귿이 냉대기후고요. 냉대기후고, 그 다음에 여기 니은이 이제 온대기후가 되겠네요. 앞에 내용 설명을 잘 공부했으면 여기까지는 어찌 했겠네요. 어찌. 자, 그런데 이제 왼쪽에 있는 그 그래프를 보고서 가나 다라를 구분하는 건 사실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좀 짜증나요. 자, 아무튼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런 그래프를 볼 때는 다른 곳에는 없는 이 지역만의 이제 특징을 좀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자, 우리가 남극 대륙은 전부 다 한대기후, 대부분 빙하로 덮여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한대기후는 굉장히 고위도 지역이죠. 자, 아프리카에는 한대기후가 없어요. 보면 알겠지만 아프리카에는 한대기후가 없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계 지도를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대기후보다 조금 이렇게 위도가 낮은 곳에는 냉대기후가 있죠. 냉대기후. 자, 우리나라는 냉온대기후. 우리나라보다 더 고위도가 냉대기후잖아요. 그러면 적도 근처에는, 저위도 지역에는, 또는 중위도에서 조금 적도랑 가까운 아열대기후 지역에는 냉대기후가 나타나기 힘들겠죠. 그럼 보세요. 지도에서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냉대기후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도 아주 조금밖에 없겠죠? 지도를 보면. 그래서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없는 그 다음에 여기 남아메리카에도 없는 하얀색 있죠? 얘가 냉대기후예요. 냉대기후.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여기까지 공부한 걸로는 찾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내가 잘 모르는 게 당연해요. 아무튼 또 볼게요. 그럼 또 어디를 찾아야 될까?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열대, 고압대, 남북 회기선 근처에는 큰 사막이 발달해 있다. 기억나죠? 그러면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는 북쪽이 더 넓잖아요. 자, 거기에 사하라 사막이 되게 크게 있어요. 아프리카에는 열대 우림도 있고 사바나도 있지만 사하라 사막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오세아니아 이렇게 남회기선을 그었더니 오세아니아를 지나가요. 오세아니아 건조기후가 되게 넓다 그랬죠. 그래서 아프리카하고 오세아니아의 다른 대륙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게 건조기후예요. 특히 오세아니아는 모든 대륙 중에 건조기후의 비중이 제일 높아요. 오세아니아의 절반 이상이 건조기후예요. 자, 나가 건조기후겠네요. 건조기후.
자, 그러면 이제 온대 기후랑 열대 기후만 남았네요. 온대 기후랑 열대 기후만.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보고 온대랑 열대를 구분할 수 있을까? 온대랑 열대를 구분할 수 있을까? 역시 아프리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아프리카는 이제 적도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자, 앞에 내용 설명 중에 아프리카의 끝쪽과 남쪽이 위도가 30도 조금 넘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라고 하는 대륙은 대부분 남북 회기선 사이에 있고 저위도 지역에 있어요. 그럼 아프리카는 열대 기후가 많을까? 온대 기후가 많을까? 그렇죠. 아프리카는 상대적으로 열대 기후가 온대 기후보다 많아요. 그래서 다가 온대 기후고요. 여기 나가 열대 기후예요. 열대 기후. 자, 그래서 열대 기후는 또 어디에서 비중이 높냐면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마존강 유역의 열대림, 그 주변에 넓은 사바나. 그리고 이제 위도가 높아지면 온대 기후가 나타나는데, 남아메리카를 봤더니 적도 근처는 땅덩이가 되게 넓지만 위도가 높아지면 아르헨티나를 지나가면 칠레를 지나가면 칠레까지 가면 되게 얇아지잖아요. 온대 기후가 별로 없는 거예요. 남아메리카에는 상대적으로. 자, 그래서 냉대, 건조, 온대, 열대 이렇게 구분을 하면 정답은 5번이에요. 5번. 자, 겁먹지 마시고요. 다시 말하지만 이건 기후를 다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세계 지도가 머릿속에 어느 정도 들어있어야만이 선생님처럼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어려운 문제예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 다음 7번 문제. 자, 7번 문제도 강조 표시 좀 해둘게요. 뭐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개념이 나와서 그래요. 개념이. 자, 그래프는 세 지역의 월 강수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편차라는 말이 지금 처음 나왔죠. 그냥 월 강수량 그래프, 누적 강수량 그래프 두 가지는 나왔는데 편차 그래프가 나온 거예요. 자, 편차는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 그다음 편차는 어떤 값을 직접 보여주기에는 조금 애매하니까, 또는 일부러 실제 값은 감추고요. 상대적으로 평균에 비해서 많냐 적냐 그것만 보여주기 위해서 편차라는 개념을 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그래프를 보고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자,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도를 봤더니 적도를 무조건 그리고요. 조금 남쪽에 그렸네. 적도 그리는 거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쯤 지나가야 되는데 살짝 위에.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 가운데 부분은 누가 봐도 열대우림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북부는 시험에서 맨날 물어보는, 그러니까 아무 지역이나 점을 찍지 않거든요. 우리가 주요 도시들 기후값이 명백한 그런 지역들만 제시를 해요. 자, 여기가 오스트레일리아 북부에 있는 다윈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고요. 건기와 우기의 구분이 굉장히 뚜렷한, 여기는 사바나 기후. 수능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지역이에요.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 그럼 여기는 뭐 열대 계절풍 기후인지 또는 뭐 사바나 기후인지 구별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냥 얘랑 성격이 반대구나.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데 얘는 북반구에 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얘는 7월이 우기, 얘는 1월이 우기. 얘는 1년 내내 건기가 없다. 그것만 가지고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가운데 0은 평균 강수량의 기준이에요. 평균 강수량이에요. 자, 여기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자, 그래서 세 지역을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해봤더니 다른 가나에 비해서 다는 상대적으로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가 작죠. 비가 많이 내릴 때랑 적게 내릴 때랑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예요. 자, 물론 이거 하나만 있으면 애매하지만 두 개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편차가 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열대 우림 기후예요. 세 지역 전부 다 열대 기후인데 상대적으로 강수량 편차가 적으니까.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다가 되겠네요. 다.
자, 그 다음에 가는 1월 무렵에는 평균보다 강수량이 300mm가 더 내린다는 얘기예요. 자, 월 평균 강수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열대 기후니까 그래도 좀 비가 많이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럼 월 평균 강수량이 예를 들면 100mm다. 그것보다 300mm가 더 내리는 거니까 1월 달에는 400mm쯤 내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아마도 바다에서 불어오는 수증기가 많은 바람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1월 달이 우기, 7월 달이 건기, 남반구, 북반구. 남반구. 자, 그래서 여기 지점이 가가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 나는 1월이 상대적으로 건기, 평균에 비해서 200mm 정도 강수량이 적으니까 그 다음 7월 무렵이 우기, 북반구에 있는 사바나 기후지역, 여기가 나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나면 이제 답을 찾는 건 천천히 보면 되겠죠. 자, 가는 7월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아 강수량이 적다. 가는 남반구의 사바나인데 7월이 건기, 7월이 겨울이니까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다.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이 될 수 없죠. 옳지 않은 것 고르라 그랬으니까. 자, 나는 1월에 북쪽에서 불어오는 계절풍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적다. 나는 북반구의 사바나 기후 지역인데 겨울철 1월이 건기죠. 1월이 겨울이니까. 자, 이때 건기인 이유는 바다 쪽에서가 아니라 대륙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열대 계절풍 기후 지역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도 옳은 설명이라서 정답이 될 수 없네요. 그 다음 다에서는 다는 열대 우림, 다에서는 지붕의 경사가 급하고 통풍에 유리한 전통 가옥을 볼 수 있다. 고상 가옥을 볼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니까 X. 7월의 기온의 일교차는 뭐랑 관련이 있다? 공기 중에 수증기. 자, 사바나 기후 지역이라 그런다면 우기에는 비가 자주 내리니까 수증기가 많아서 일교차가 좀 작고요. 그 다음에 건기 때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별로 없으니까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요. 사바나 기후 지역에서는. 됐죠? 자, 7월에는 가와 나를 비교했어요. 가와 나를 비교했는데 7월에는 나는 우기 일교차가 작고요. 가는 겨울이니까 건기 일교차가 크죠. 그래서 가가 나보다 일교차가 7월에는 작다. 옳은 설명이니까. 옳은 설명 맞나요? 그쵸? 7월의 기온의 일교차는 가가 나보다 작다. 정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정답이 몇 번이지? 내가 뭔가 실수했나? 가가 나보다 적다. 아이, 역시 꼬였네요. 미안해요.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선생님이 오늘만 지금 강의를 4개째 찍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퇴근 시간이 넘어갔어요. 사실 정신이 좀 몽롱해요. 이해해 주세요. 지금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문제 특성상 변명 아니야? 문제 특성상 이게 차칫 잘못하면 헷갈리게 생겼잖아요. 다시 할게요. 자, 7월에 나는 우기, 가는 건기. 그래서 건기 때 일교차가 크잖아요. 사바나 기후에서 건조하면 일교차가 크니까 가가 나보다 일교차가 더 큰데 작다라고 써놨으니까 얘가 옳지 않은 설명이죠. 정답은 4번. 진짜 깜빡했네요. 정신 좀 차려야지. 자, 이제 한 문제 정도 남았으니까 빨리 하고 선생님도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한 문제가 아니라 3문제가 남았네요. 어쨌든 빨리 할게요. 자, 식생의 수목 밀도는 다는 열대우림 밀림, 가는 사바나. 나무는 별로 없고 풀만 자란다. 주로 풀이 많이 자란다. 수목 밀도는 다가 훨씬 더 높으니까 옳은 설명 정답은 될 수 없겠네요. 넘어갈게요. 다음 8번 문제.
그래프는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세 지역의 월 평균 기온과 누적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누적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열대 우림 기후, 그 다음에 북반구와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 중에 하나다. 자, 일단 우리가 누적 강수량을 보면 열대 우림 기후는 쉽게 찾을 수 있죠. 누가 봐도 열대 우림이죠. 기온은 1년 내내 18도씨보다 높고 연교차 굉장히 작고 적도 근처니까.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일정하죠. 열대 우림. 자, 그 다음에 남반구하고 북반구를 구분하면 되는데 가는 누가 봐도 지금 남반구죠. 1월하고 7월하고 비교해 봤더니 7월이 더 기온이 낮잖아요. 그리고 7월 달에 무렵에는 지금 강수량이 증가하지 않죠. 누적 강수량이. 비가 안 내린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가는 사바나 기후인데 남반구에 있는 사바나 기후 지역이에요. 그 다음 그럼 다는 사바나 기후 지역인데 북반구에 있는 사바나 기후 지역이 되겠죠. 강수량을 봤더니 북반구에서 겨울철에 해당하는 1월 무렵에는 강수량이 별로 증가하지 않죠. 거의 없죠. 그렇죠? 강수량을 봤더니 북반구의 사바나 기후가 많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온 이렇게 변화를 봤더니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지금 북반구의 기온 변화랑 일치하는데 문제는 5, 6, 7월달이 됐더니 기온이 다시 떨어지죠. 자, 이거 앞에서 설명했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빗물에 의해서 땅이 식기 때문에 기온이 조금 떨어진다.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이것만 보고는 좀 헷갈릴 수 있지만 밑에 있는 강수량을 같이 봤더니 여기 7월 무렵에는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기온이 떨어지는 것뿐이죠. 그래서 북반구 맞아요. 그렇죠? 이것까지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면 세계지리 초고수예요. 초고수. 물론 선생님만큼은 아니겠지만. 자, 밑에 있는 답 한번 찾아볼게요. 나에서는 대륙성 강수가 빈번하게 내린다. 맞죠? 열대 우림 기후니까. 그 다음 다는 북반구에 있는 사바나. 12월부터 2월까지는 겨울이고 이때는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아서 12월부터 2월까지는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크게 받아서 건조하다. 설명이 잘못됐네요. 그 다음 가는 나보다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크게 받는다. 맞죠? 열대 우림은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사바나 기후는 겨울철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쵸? 맞는 설명이고요. 가는 남반구, 다는 북반구에 위치한다. 맞는 설명이네요. 기억, 디귿, 리을. 정답은 4번. 4번. 자, 9번 문제. 자, 9번 문제도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자, 그래프는 세 지역의 2019년 12월 22일 이때는 동지죠. 북반구는 겨울, 남반구는 여름, 동지 무렵이고요. 일출 일몰 시각과 낮의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출 일몰 굳이 안 봐도 되고요. 낮의 길이만 보면 되겠죠. 낮의 길이만. 자, 동지인데 북반구로 치면 겨울인데 가는 12시간 6분이에요. 거의 적도죠. 볼 것도 없어요. 여기 비가 가예요. 비가 가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북반구는 낮이 짧고 남반구는 낮이 길잖아요. 그래서 북극점에서 남극점으로 갈수록 낮이 점점 길어지는데 얘는 지금 13시간, 얘는 11시간대. 그러니까 얘가 남반구, 얘가 북반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C가 나가 되겠네요. 낮의 길이 변화는 오직 위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찾았으면 정답은 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가는 나보다 적도와의 최단 거리가 가깝다. 가는 나보다 적도와의 최단 거리가 가깝다. 거의 적도에 있네요. 그래서 얘는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 가는 다보다 건기가 길고 뚜렷하다. 비 적도니까 그리고 아프리카의 서쪽이니까 열대 우림
A는 사바나. 그쵸? 그 다음에 C는 뭐 사바나인지 아니면 뭐 열대 계절풍 기후인지는 모르겠지만 적도에서 좀 떨어져 있으니까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기후. 근데 어쨌든 가랑 다랑 물어봤으니까 가는 건기가 없고요. 다는 겨울철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아서 건기가 뚜렷하게 나타나죠. 얘가 설명이 잘못됐기 때문에 정답이네요. 2번. 그 다음 나는 다보다. 나는 다보다 남동무역풍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남반구의 저유도니까 남동무역풍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맞죠? 얘는 북동무역풍. 다는 가보다. 다는 가보다 1월 평균 기온이 낮다. 다는 가보다. 자, 1월 무렵에는 여러분들 1월 달에는 적도 수렴대, 열적도, 적도 저기압대가 대체로 남반구로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그 그림을 그려보면 대체로 1월 달에는 적도 수렴대가 열적도가 이렇게 내려가요. 이 지점이 제일 덥다는 얘기잖아요. 기온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1월 달에는. 그럼 여기에서 멀면 멀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B는 1월 달이라 하더라도 적도 수렴대랑 가까우니까 기온이 무척 높고요. A도 물론 기온이 높아요. 열대 기후니까. 하지만 여기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진 만큼 기온은 상대적으로 낮다. 얘도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이 될 수 없겠네요. 자, 가는 B, 나는 C, 다는 A이다. 옳은 설명이라서 정답이 될 수 없고요. 자, 이제 열대기후 마지막 문제네요. 마지막 문제. 자, 이 문제도 체크를 좀 할게요. 얘도 뭐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요. 뭐 새롭다 그래야 되나?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그래프가 나와서 그거 설명을 좀 하려고요. 자, 다음 글은 두 기후 지역의 전통 가옥에 대한 것이다. 전통 가옥에 대한 것이다. 나 기후 지역과 비교한 가 기후 지역의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기역 미음에서 고른 것은 열대우림 아니면 사바나 기후 지역 중에 하나래요. 자, 비교적 굵은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그 사이를 관목,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기둥, 그 줄기와 가지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키가 작은 나무들을 관목이라 그래요. 그리고 흑이나 소똥, 가축을 키운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지붕의 경사는 매우 완만하대요. 비가 별로 안 내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동물의 가죽으로 덮기도 한다. 동물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사바나 기후가 되겠네요. 가는 사바나 기후. 자, 나는 벽이 얇고 통풍이 잘 되도록 창을 크게 만들며 지면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차단하고 해충의 침입을 막기 위해 바닥과 지면이 떨어져 있는 고상 가옥이 많다. 고상 가옥이 많다. 가옥의 지붕은 대체로 경사가 급하다. 빗물이 빨리 떨어져야 되니까 열대 우림 기후죠. AF. 자, 문제에서는 나 기후 지역과 비교한 가 기후 지역, 사바나 기후 지역의 특징을 물어봤네요. 그렇죠? 자, 이제 밑에 있는 그래프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 그래프가 입체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어떤 학생들은 내용은 다 아는데 그래프에서 정답을 잘 못 찾겠대요. 그런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3차원 그래프는 다른 그래프랑 마찬가지예요. 기준점을 찾으시면 돼요. 기준점. 자, 여기를 봤더니 화살표가 있으니까 그 반대 방향으로 쭉 가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화살표가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쭉 가요. 얘도 마찬가지로 반대 방향으로 쭉 가면 여기서 만나는 거죠. 여기서. 자, 그래서 여기가 기준점 0이라고 보시면 돼요. 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얘가 꼭지점인데 꼭지점에서 이렇게 지금 정육면체, 뭐 직육면체라 그럴까요? 얘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얘가 이렇게 지금 앞으로 왔고 얘가 이렇게 지금 오른쪽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잖아요. 여기에 비해서 이쪽 지점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앞쪽인 거죠. 얘가 직육면체에서 앞쪽에 있는 면이고요. 여기 뒤에 있는 게 뒤쪽에 있는 면이에요. 그렇죠?
자, 이거 한 번만 볼 줄 알면 나중에는 금방 보거든요. 천천히 한번 봐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조건들을 한번 따져보면 되는데, 자, 연 강수량, 열대 우림하고 지금 사바나 기후의 특징을 물어봤잖아요. 사바나 기후의 특징을. 그래서 연 강수량은 열대 우림에 비해서 사바나 기후가 더 적어요. 그러면 0을 여기를 기준으로 리을 쪽이 아니라 이쪽 지점이 되겠죠. 정답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주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 정답에 해당하는 건 앞쪽에 있는 이 네모가 아니라 뒤쪽에 있는 이 네모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하나씩 찾아나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목 밀도는 열대 우림에 비해서 사바나 기후는 자, 역시 더 적죠. 이쪽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여기 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쪽 면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렇죠? 지워 나가면 돼요. 지워 볼게요. 자, 아까 첫 번째 조건 연 강수량에 의해서 니은과 리을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수목 밀도에 의해서 여기 미음과 디귿은 정답이 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정답은 여기 기억 하나만 남아있는데 정말 그런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유목 종사자의 비율. 유목은 떠돌아다니면서 목축업을 한다. 가축을 키운다. 사바나 기후 지역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 화살표 방향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아랫면이 아니라 여기 위에 면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세 개의 조건을 따져보면 정답은 여기 기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래프 아마 거의 처음 나온 것 같은데 낯설 수도 있어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천천히 한번 살펴보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열대 기후 및 뒤에서도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 해설을 좀 꼼꼼하게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 여러분들 다 듣고 나니까 뭔가 좀 뿌듯하죠. 선생님도 지금 되게 뿌듯하거든요. 다른 선생님들 지금 30분 전에 다 퇴근하셨는데 지금 나만 남아서 이러고 있거든요. 괜찮아요. 뭔가 특별한 건 좋은 거니까. 자, 아무튼 선생님은 되게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갈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뿌듯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영상을 마무리 짓길 바래요.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